당신은 해저에서 1년을 보낸 끝에 가죽 같은 알껍질을 찢고 나온다. 위로 떠오르며 넓은 지느러미로 몸을 가누고 앞으로 헤엄치기 시작한다. 당신은 당장 먹이가 필요하다. 주둥이의 구멍이 모래 속에서 희미한 신호를 감지한다. 당신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덮친다. 입안에서 벌레가 꿈틀거린다. 당신은 입 안에 벌레를 으깨 삼킨다. 이것이 당신의 첫 식사지만 당신에게는 너무 근처에서 또 다른 신호가 깜빡인다. 당신은 다시 돌진에 새우를 물어버린다. 껍질이 부서지고 남은 것을 삼킨다. 아직도 배가 고파서 계속 나아간다. 또 다른 신호를 포착해 덮치지만 이번에는 놓치고 만다. 모래가 위로 퍼지며 신호가 사라진다. 앞쪽에서 새로운 맥박이 느껴진다. 당신은 더 빠르게 헤엄치며 주둥이로 바닥을 더듬는다. 또 다른 벌레가 몸을 비틀며 도망치려 하지만 당신은 사라지기 전에 재빨리 낚아챈다. 이제 3번이나 먹었지만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 그때 그림자가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간다. 당신은 고개를 들어 날카로운 이빨이 줄지어 있는 입이 벌어지는 것을 본다. 그것은 그레나디어 물고기다. 당신 새끼는 쉬운 먹이고 그레나디어도 그걸 안다. 당신은 곧장 아래로 잠수해 모래 속에 숨는다. 그레나디어가 머리 바로 위를 헤엄치며 휙 지나간다. 당신은 꼼짝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 그러다 그레나디어가 다시 돌아오는데 이번에는 더 낮게 다가온다. 그것은 멈춰서 입을 벌린 채 떠있다. 꼬리가 바닥을 치며 모래가 당신 주위로 움직이지만 당신은 여전히 얼어붙은 채 있다. 그것이 입을 수면에 바짝 대고 더 가까이 다가오다가 갑자기 헤엄쳐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신호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린다. 그제서야 모래 밖으로 몸을 밀어내고 바닥 가까이에서 헤엄친다. 앞쪽에 숨을 수 있는 바위가 보여서 그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가 진흙에 몸을 바짝 붙인다. 탈출에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배가 고프고 곧 다시 사냥을 감행해야 할 것이다. 조금 앞으로 건너뛰자. 이제 당신은 3달이 되어 보육장에서는 벌레들이 당신을 살려줬지만 이제는 너무 작아서 더 이상 먹을 수 없다. 본능이 얕은 곳을 떠나 더 깊은 바다로 향하게 한다. 해저가 점점 깊어지면서 경사를 따라 헤엄쳐 내려간다. 빛이 점점 희미해지고 물은 더 차가워진다. 주둥이의 구멍이 이곳에서 더 강한 신호를 감지한다. 아래에는 더 큰 동물들이 살고 있고 그 말은 더 큰 먹잇감이 있다는 뜻이다. 앞쪽에 이상한 형태가 보인다. 삼각대 물고기가 모래에 3개의 지느러미를 밟고 서 있다.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 몸 안에서 희미한 신호가 느껴진다. 당신은 앞으로 돌진해 입을 벌려 덮치지만 물고기는 마지막 순간에 바닥에서 떠오른다. 물고기가 다시 내려앉을 때 당신은 물만 덥석 문다. 당신은 모래 위에 떠서 기다린다. 삼각대 물고기가 지느러미를 꿈틀거리며 약간 움직이지만 당신은 움직이지 않는다. 몇 초가 지나고 물고기는 바닥에서 떠올랐다가 다시 내려앉는다. 이번에는 더 오래 기다리며 물고기의 몸이 이완될 때까지 가만히 있다. 그리고 돌진한다. 판이 닫히며 몸을 으스러뜨린다. 물고기는 한번 꿈틀거리지만 지느러미를 바짝 접고 힘없이 늘어진다. 당신은 통째로 삼킨다. 한 입이 지렁이 12마리보다 많아 삼각대 물고기를 더 찾는다. 가까이에 또 다른 삼각대 물고기가 균형을 잡고 있다. 당신은 그쪽으로 몸을 돌려 맨몸 길이 떨어진 곳에 떠 있다. 그 물고기 지느러미 움직이며 모래 살핀다. 가만히 있다. 마침내 물고기가 움직임을 멈췄을 때 당신은 공격한다. 당신은 턱을 닫으며 돌진한다. 턱뼈를 통해 바삭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당신은 그것을 조각조각 찢어먹는다. 당신은 남김없이 한 조각씩 삼켜버린다. 당신의 배는 음식으로 불룩해진다. 이제 당신은 서두르지 않고 기다림으로써 먹이를 잡는 법을 알게 되었다. 이제 당신은 6달이 되었다. 당신은 모래 위에 흩어진 조개물이 위를 떠다닌다. 조개는 지렁이보다 고기를 더 주기 때문에 조개 껍데기를 볼 때마다 깨뜨렸다. 머리로 조개를 바닥에 부딪혀 으깼다. 껍데기가 산산이 부서지고 당신은 그 안에 살을 삼킨다. 살아있는 먹잇감을 쫓는 것보다는 느리지만 배를 든든하게 해준다. 그때 그림자가 당신 옆구리를 툭 건드린다. 또 다른 어린 유령상어가 당신 옆으로 미끄러져 들어와 조개에서 당신을 밀어낸다. 이곳은 먹이가 부족해서 모두가 배고프다. 당신은 그것을 향해 입을 벌려 경고하지만 상대는 더 크게 원을 그리며 다시 공격 기회를 노린다. 그때 2번째 유령상어가 나타난다. 2마리 협력한다. 한 마리는 주둥이로 돌진, 다른 한 마리는 위에서 위쪽 탈출을 막는다. 만약 그들이 당신을 쫓아내면 조개를 나눠 가질 테니 당신은 몸을 바짝 틀어 2마리를 동시에 마주본다. 한 마리가 덤벼들면 옆으로 들이받고 다른 한 마리가 꼬리를 건드린다. 한 마리와 싸울 때마다 다른 한 마리가 조개 무더기에서 더 멀리 밀어낸다. 당신 혼자서는 오래 버틸 수 없다. 위쪽에서 움직임 포착. 한 마리 걸퍼장어가 입 벌린 채 아래로 떠내려온다. 이 장어는 먹잇감을 통째로 삼켜 사냥하며 당신을 노린다. 당신은 지느러미를 늘어뜨리고 속도를 늦춘다. 장어가 약하길 바란다. 장어는 입을 크게 벌린 채 당신을 향해 헤엄쳐온다. 마지막 순간 당신은 아래로 급히 돌진해 2 어린 유령상어 사이를 빠져나간다. 그들은 당신이 도망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한다. 걸퍼장어는 멈추지 않는다. 장어는 돌진해 2마리 상어를 한 번에 입 안에 넣는다. 2마리는 한 번의 공격에 목구멍 속으로 사라진다. 장어는 턱을 닫고 어둠 속으로 떠내려간다. 당신은 다시 아래로 내려가 또 다른 조개 껍데기를 부순다. 노력이 들었지만 먹이는 다시 당신의 것이 되어 이제 당신은 한 살이 되었다. 당신은 경사면을 따라 헤엄치며 먹잇감을 찾고 있는데 그때 물이 변한다. 해류가 당신의 몸을 잡아채 옆으로 세게 끌어당긴다. 당신은 그것에 맞서 발길질하지만 지느러미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흐름은 당신을 전에 가본 적 없는 더 깊은 해구로 끌고 내려간다.
마침내 해류가 느려졌을 때 당신은 바닥에 도달한다. 이곳의 모래는 텅 비어 있고 부슬족에도 꿈틀거리는 벌레도 없으며 바닥에 밝힌 검은 가시 모양의 줄들만 있다. 당신은 움직임을 기대하며 더 가까이 떠가지만 그 형체들은 움직이지도 헤엄치지도 않는다. 날카로운 가시들이 그것들을 덮고 있으며 창처럼 바깥쪽을 향해 뻗어 있다. 당신은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없다. 너무 위험해 보여서 손대지 않고 돌아선다. 당신은 해구에서 다른 무언가를 찾아본다. 몇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엔 며칠이 흐른다. 당신은 어둠 속에서 깜빡이는 빛을 쫓지만 매번 헛손질만 한다. 이곳에는 먹잇감이 살지 않는다. 당신의 배는 텅 비고 근육은 힘을 잃는다. 꼬리를 한 번씩 움직일 때마다 점점 더 힘이 빠진다. 당신은 다시 해구벽을 돌지만 여기에는 가시 돋친 것들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절박한 마음에 그것들을 시도해보기로 한다. 당신은 그중 하나 앞에 머물러 주둥이로 찔러보지만 가시는 꼼짝도 하지 않고 단단하게 버틴다. 그래서 당신은 덤벼든다. 당신의 판이 꽉 물리면서 껍질이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터진다. 부드러운 살점이 쏟아져 나온다. 당신은 그것을 삼키고 진한 맛을 느낀다. 그것은 벌레보다 묵직하고 조개보다 더 포만감을 준다. 당신은 다시 한번 내리쳐 또 하나를 부순다. 당신이 그것들을 찢어낼 때마다 해구에는 금이 가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한 입 먹을 때마다 배가 불러오고 힘이 되살아난다. 위험해 보였던 것이 결국 당신이 먹어본 최고의 식사 중 하나로 드러난다. 이곳에는 성게가 널려 있고 이제 당신은 그것들을 먹는 방법을 안다. 이 해구에서 당신은 고갈되지 않는 먹이를 찾았다. 시간이 흘러 이제 당신은 3살이 되었다. 수년간의 사냥으로 당신은 더 강해졌다. 이제 더 이상 해구에만 머물지 않는다. 이제는 먹잇감이 더 크고 빠른 열린 경사면을 순찰한다. 갑자기 전기 신호가 주둥이의 구멍을 가로지른다. 당신은 아래로 몸을 기울이고 쫓아간다. 앞에는 오징어 한 마리가 모래 위를 떠다닌다. 당신은 돌진의 판으로 그것을 덮친다. 몸통이 당신의 턱에서 접히고 피와 먹물이 물속에 퍼진다. 하지만 먹고 있는 동안 물이 변하기 시작한다. 강한 진동이 당신 아래의 모래를 흔든다. 이건 먹잇감이 내는 진동치고는 너무 강하다. 당신은 잠시 얼어붙었다가 곧 머리를 휙 돌린다. 어둠 속에서 무딘 코를 가진 육아상어가 다가온다. 상어는 입을 크게 벌린 채 앞으로 돌진하며 당신을 잡아먹으려 한다. 당신은 상어가 먹구름 속으로 돌진하는 사이 위로 헤엄친다. 상어의 턱이 다치며 당신의 꼬리를 물어버린다. 살점이 찢어지며 몸 전체에 극심한 고통이 퍼진다. 꼬리가 떨어져 나간 것이다. 당신은 몸을 돌려 상어의 주둥이에 턱을 꽉 물어버린다. 상어가 움찔하며 물린 자국에서 피가 흘러나온다. 당신은 필사적으로 발길질하며 도망치려 하지만 상어는 멈추지 않는다. 상어의 그림자가 점점 더 커진다. 당신은 해저 쪽으로 몸을 낮추고 상어는 바로 뒤를 따라온다. 당신은 돌 위를 스치며 옆구리를 긁히고 포식자보다 더 날카롭게 방향을 튼다. 상어의 턱이 허공만을 덥석 문다. 바위벽에 좁은 틈이 열린다. 당신은 그 틈을 비집고 빠져나가고 상어는 입구에 몸을 부딪히지만 들어오지 못한다.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리며 당신은 힘껏 헤엄친다. 뒤를 돌아보면 상어가 몇 번 주위를 맴돌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당신은 살아남았지만 꼬리지느러미가 너덜너덜해졌다. 이제 꼬리지느러미는 예전처럼 다시 자라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의 사냥은 모두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제 당신은 5살이 되었다. 이제 당신은 자신만큼 큰 것도 사냥할 만큼 강해졌지만 본능은 짝을 찾으라 이끈다. 암컷 유령상어 한 마리가 경사면을 따라 앞서 헤엄친다. 당신은 그녀가 어떻게 하는지 보기 위해 한 바퀴 돌며 가까이 다가간다. 당신은 클라스퍼로 그녀의 옆구리를 붙잡고 버티려 하지만 그녀는 몸을 비틀며 당신의 힘을 시험한다. 그래서 당신은 몸을 그녀와 나란히 하며 다가올 일을 준비하는데 그때 뒤에서 물살이 빠르게 움직인다. 더 큰 수컷이 돌진해 온다. 그가 당신의 옆구리를 들이받아 당신을 그녀에게서 떼어낸다. 당신은 모래 위를 굴러간다. 당신이 멈췄을 때쯤 그는 이미 당신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의 클라스퍼가 걸리고 꼬리가 그녀의 꼬리를 감싸며 그들은 교미를 시작한다. 이대로 둘 수 없다. 그들 주위를 돌며 옆구리를 물려한다. 턱이 피부를 찢고 피가 흘러나온다. 그가 꼬리를 휘둘러 당신의 머리를 때리며 당신을 뒤로 밀어낸다. 당신은 다시 돌진한다. 이번에는 낮게 파고들어 그의 배를 들이받는다. 그가 위로 몸을 튕기지만 여전히 그녀를 붙잡고 있다. 그가 몸을 말아 당신을 자신의 체중으로 내리친다. 그 충격에 당신은 해저로 내동댕이 쳐지고 사방으로 모래가 튀어오른다. 그가 당신을 눌러 누른다. 그의 이빨이 당신의 피부를 긁지만 놓아주지 않는다. 당신은 세게 차서 벗어나고 곧장 위로 치솟아 그의 머리를 물 준비를 한다. 하지만 공격하기도 전에 암컷이 움직인다. 그녀가 주둥이로 당신 갈비뼈를 들이받는다. 충격에 당신은 옆으로 돈다. 얼어붙고 그녀가 그를 돕고 있음을 깨닫는다. 분노가 당신을 휘감는다. 당신은 몸을 말아 그녀에게 들이받아 그녀를 모래 위에 내동댕이 친다. 그리고는 그녀를 놓아주고 헤엄쳐 떠난다. 더 큰 수컷이 다시 다가오지만 당신은 피해서 열린 바다로 헤엄친다. 암컷이 따라오고 둘 다 지느러미를 문다. 당신이 앞서 나가자 그들은 잠시 후 멈춘다. 암컷도 사라졌고 짝짓기 기회도 함께 사라졌다. 더 나쁜 것은 이제 둘 다 당신의 적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제 당신은 10살이다. 당신은 한가롭게 헤엄치고 있다가 썩는 냄새를 맡는다. 당신은 즉시 그쪽으로 헤엄치기 시작한다. 당신은 바닷바닥에 반쯤 묻혀있는 죽은 참치를 발견한다. 껍질이 벗겨지고
살이 드러나 있다. 그레나디어 한 마리가 다가와 참치의 옆구리에서 살점을 뜯어내기 시작한다. 이어서 브로텔라들이 나타나 생명 없는 시신을 공격한다. 당신도 끼어들어 음식을 좀 훔쳐먹기로 한다. 그레나디어들은 당신을 보자마자 즉시 흩어진다. 지나가며 그레나디어를 반으로 물어뜯고 조각을 옆으로 뱉는다. 그러자 두 마리의 브로텔라도 몸을 돌려 헤엄쳐 떠난다. 이제 그 사체는 당신의 것이다. 당신은 한 조각을 뜯어내 삼킨다. 당신의 판이 천천히 고기를 으스러뜨린다. 하지만 그때 무언가를 발견한다. 가장자리에서 그림자가 다가온다. 또 다른 유령상어다. 당신은 그를 기억한다. 그는 5년 전 당신의 암컷을 빼앗아간 수컷이다. 그는 천천히 당신 위를 헤엄치며 지켜본다. 하지만 당신은 덤비지 않는다. 당신은 뭔가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그가 더 가까이 오도록 내버려둔다. 그가 낮게 다가와 사체를 한 입 베어 물지만 당신은 가만히 있다. 그는 조각을 뜯는다. 계속 먹다 보니 그의 배가 불러오고 시간이 지나자 움직임이 느려진다. 그의 배가 불룩해져 거의 헤엄칠 수 없을 지경이 된다. 당신은 그 순간을 안다. 당신은 사체에서 돌아서 바닷바닥을 따라 무언가를 찾기 시작한다. 그것을 찾는다. 성게다. 하지만 먹는 대신 입에 성게를 물고 사체 쪽으로 다시 운반한다. 충분히 가까워지자 성게를 다른 상어의 부풀어 오른 배에 세게 내리친다. 가시가 안으로 파고들고 그의 배가 터져버린다. 피와 반쯤 소화된 살점이 물속에 쏟아진다. 당신은 성게를 흘려보내고 다시 사체로 돌아간다. 라이벌은 죽었고 마침내 복수를 이뤘다. 시간이 흘러 이제 당신은 13살이다. 바닷바닥은 모래와 부서진 조개 껍데기로 덮여있다. 주변에는 먹이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 앞에 반쯤 묻힌 작은 형체가 보인다. 약해 보인다. 아마 숨어있는 물고기일 것 같아. 주둥이의 감각공으로 다가가 희미한 생명 신호를 포착한다. 재빨리 덮쳐턱으로 꽉 문다. 하지만 몸이 먹잇감처럼 접히지 않는다. 모래가 위로 튀어오른다. 그것은 심해 가을이었다. 당신은 몸을 좌우로 흔들며 버둥거리지만 가시가 잠시 밝혀있다가 찢어지며 빠져나간다. 독이 몸속으로 퍼지고 근육이 심하게 경련을 일으킨다. 이윽고 지느러미가 곧게 굳기 시작한다. 가오리는 미끄러지듯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당신은 그 뒤를 쫓아 헤엄치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점점 더 굳어간다. 독이 당신을 완전히 마비시킨다. 이것은 전설적인 스티브 어윈이 죽은 방식과 같다. 하지만 당신은 전설이 아니다. 당신은 그저 또 한 마리의 죽은 유령상어일 뿐이다. 유령상어로 사는 삶도 힘들 수 있지만 세상에는 훨씬 더 힘든 동물도 있다. 믿어도 된다. 정말 놀라. 영상을 확인하고 직접 확인해보라.